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범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마케팅 담당 앨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늘 법률 서비스 관련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없으셨죠? 물론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매우 도움이 되는 정보겠지만 평소 저희 이제 그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좀 저만 느꼈던 재미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사실 변호사님의 제가 대학 때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보통 변호사하면 그냥 모범생이고 사법고시 준비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뭐 요새 이제 로스쿨 들어가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네. 사뭇 굉장히 다른 대학 시절 이야기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나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공부라는 거를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중간에 뭐 지금은 최종적으로 대학교 졸업이긴 하지만 중간에 제적도 한번 당했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정도에 돈을 모아가지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호주에서 살면서 호주가 굉장히 땅덩이가 넓은데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그러니까 서호주, 동부 호주 그리고 맨 밑에 이제 타즈메니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까지 전부 다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모은 돈으로 이제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인도로 여행을 가서 이제 뭐 네팔, 티벳까지 여행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거의 대학 네. 때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일단은 네네. 여행을 더 많이 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네네. 그 히스토리만 보면은 소위 여행 작가, 여행 사진 작가 네. 거의 이런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때 대학 때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던 건가요? 제가 법학과를 가기는 했는데요. 그때 법학과를 갔었던 이유가 이제 저는 아무리 저를 생각을 했을 때 막 수학은 너무 싫고 뭐 과학 이런 쪽은 정말 아니어가지고 계산을 너무 못해요 일단은. 그래서 무조건 인문계로 가야겠는데 인문계 중에서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충동적으로 법학과랑 이제 사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법학과가 돼서 그냥 네. 법학과에 들어가게 된 거지 뭔가 이렇게 뭐 판검사가 돼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네. 보통 제가 만나뵌 변호사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 변호사가 꿈이었던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대학 때부터는 적어도 네. 변호사를 향해 질주하셨던 분들이었던 네. 것 같은데 네네. 많이 다르네요. 좀 네,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학교도 이제 일단은 법학과에는 고시반이 있었어요. 저희 시절에는 벌써 한 20년 정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네. 그때쯤엔 법학과를 가면 거의 대학마다 고시반이라고 해서 뭐 이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안 했고 일단 그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학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기도 했지만 너무 학교를 안 나가서 학고를 받았어요. 출결이 안 돼가지고. 네. 네. 보통 지금 모르겠는데 네. 그 20년 전쯤 네. 대학생들은 학고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 잘 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뭐 연관관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저 모범생처럼 공부하신 분보다는 1학년 때부터 네. 뭔가 다이내믹하게 막 학고 받고 뭐 이제 여름학기, 겨울학기 막
수업 들은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 재밌는 일을 네. 성공의 잣대라기보다 좀 네. 재미있는 인생을 맞아요.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이 아무래도 경험이 좀 특이하시니까 네. 변호사 지망생 중에서 네. 지금 굉장히 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분명 많으실 텐데 네. 학생으로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에게 그 이제 정 변호사님의 개인 경험에 비추어 네. 좀 조언을 주고 싶다면,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냐면 네. 여행이 지금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고시 공부를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하게 된 편이었거든요. 27살 넘어서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20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방금 말씀드린 고시반에 들어가셔가지고 10년 동안 공부를 하신 분과 비교해서 사실 합격된 그 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제가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평균 나이였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빨리 붙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저는 이제 좀 많이 놀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또 그만큼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산다는 게 약간 고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내가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항상 1등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전 또 일단 1등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경쟁 사회인 건데, 심지어 뭐 연수원이든 뭐든 또 들어가면 그 이후에 또 경쟁 사회가 또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확실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던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변호사를 꼭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그거대로 그냥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조금 뭐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행도 가고 좀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놀면 안 되겠다, 뭘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오히려 바짝 해야 결과도 좋고 성취감도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를 느낄 때니까. 네네네네.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네. 자,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약간 압박감이 좀 드니까. 예. 그리고 또 한국 사회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내가 뭘 한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진짜 이게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뭐 부모님의 기대라던가 주변 사람들, 친구들 간의 어떤 그런 비교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뭐 취직을 했으면 나도 빨리 취직해야 될 것 같고, 뭐 내가 아직 결혼 못 했는데 나이가 이만큼이면 결혼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시달리고, 그게 사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 아니면 주위에서 그렇게 막 다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고 있는 건지. 근데 후자면 결국에는 또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흔이 돼서 갑자기 대학원을 가겠다고 한다던가, 갑자기 여행을 하겠다고 한다던가. 왜 그러냐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으면은 결국 사람은 언제가 됐든 이탈을 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나이가 뭐 객관적으로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멀리 보면은 아직 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뭔가 압박을 안 느끼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변호사 지망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 그동안 스트레스를 좀 훌훌 털고 네. 적어도 며칠이라도 네. 여행을 한번 떠나서 머리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오늘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또 몇 회 나눠서 이야기를 또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